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유령 아신가요? 유령. 네. 유명하죠. 예, 뭐 그 당시 영화, 한국 영화로서 참 소재도 신선했고 밀리터리 마니아로서 생각하는 바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로부터 이제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요. 그 이후에 대한민국 해군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는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그 영화 저도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몰래 잠수함을 들여와야 되지 않으면 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잠수함을 만들면 해외 밀떡들이 야, 이거 무슨 잠수함이야? 막 안창호급이래. 야, 이거 왜 미사일이 위로 날아가? 뭐 이렇게 자기네끼리 얘기할 정도로 이제 잠수함 대국이 된 거죠. 그 1999년도에 영화 유령이라는 네. 작품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잠수함 전력은 어땠나요? 그때 당시는 독일의 209급 잠수함 장보고 1이라고 그러죠. 장보고 1 잠수함을 이제 막 들여오고 있는 초도함이 이제 들여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운영 시험을 해서 해상에 배치한 2척 정도가 배치된 그런 상황이고, 결국 그 3척 이상은 되어야 한 척이 항시 이제 그 작전을 벌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에 그 시점인 거예요. 이제 바로 그런 시점. 운영 시험을 하느라 해군이 엄청 자랑스러워가지고 계속 홍보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렇습니다. 심지어 림팩에도 끌고 가기 시작했죠. 근데 이 잠수함은 물론 디젤 추진 잠수함이고요. 추진 기관에 대해서 이번 시간 한번 다뤄보려고 해서 디젤을 좀 강조한 겁니다. 이런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 전력은 계속해서 발전을 이루어서 디젤 추진에 이어서 이제는 우리 힘으로 설계 개발 완전히 완료가 되는 도산 안창호 3,000톤급 잠수함까지 갔고, 이제 배치 2, 이제 장보고 3 배치 2에 가서는 공기 부료 체계, 그러니까 AIP라고 흔히 얘기하죠. 공기 부료 체계의 수소 연료 전지를 기반으로 한 잠수함까지. 그래서 지금 도산 안창호 함이 디젤 잠수함으로는 세계 최고의 최장 자망 시간을 기록했잖아요. 3주 동안 물에서 안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잠수함인데, 그거를 뛰어넘는 수소 연료 전지까지 들어간 그런 잠수함을 배치 2에서 벌써 이제 완료가 돼서 이제 건조를 시작을 했죠. 그렇죠. 사실상 하고 민성이 정말 뛰어나지겠죠. 그 독일에서 들여온 지 20년 조금 넘었는데 이제 독일이랑 잠수함 수주를 놓고 경쟁할 정도로 성장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 방산업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은 이제 경쟁자라고. 저 같아도 그렇고 수출국이 아니라 경쟁자라고. 그 다음에 이게 약간 악몽 같을 거예요, 선발주자들은. 거기서 조금 국뽕을 빼자면 지상 기반 무기 체계는 솔직히 이제 미군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아직까지 항공 무기 체계에서는 함선에서 상당히 아래로 보고 있죠. 그리고 뭐 함선 부분도 이제 설계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해상 무기 체계도 점점 미국이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그런 조짐이 여러 군데서 보이고 있는데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일본 해자대와 대한민국 해군을 비교하면서 2030년 가까이 가면 해자대와 맞먹는 그런 해군 전력이 우리도 모르게 갖추어진다.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또 많은 부분들을 갸우뚱하시고 뭐 그러는데 사실이 증명이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일본이 해외 자산도 많고 국부도 아직 넘치지만은 지금 일본은 지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방비에 그렇게까지 투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본 해자대의 어떤 건함 계획을 보고 우리의 건함 계획을 봤을 때 일단 2030년 가까이 가니까 얼추 수중 전력, 수상 전력 다 비슷해져 가고 있는 거. 저는 그래서 일본이 국방비를 대량으로 투입했으면 좋겠어요. 3% 정도? 그쪽도 사실 미국 못지않게 삽질을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잠수함이라고 하는 거 그때 유령에서 그 함장이 했던 인상적인 대사가 있거든요. 뭐냐면 지금 우리 잠수함은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체계다라는. 그래서 일본이 하면 우리도 바로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거의 차이 없죠 지금. 일본의 그 잠수함 전력 중 가장 최신형인 타이게이급 잠수함을 예를 들면 리튬 이온 전지의 수소 연료 전지, 그러니까는 뭐 수소 연료 전지 방식은 채택을 안 하고 이제 다른 AIP 방식을 채택했습니다만은 그 방식으로 간 그 디젤 3,000톤급이 넘는 디젤 잠수함인데, 우리의 도산 안창호 배치 2를 보면 똑같잖아요. 수소 연료질 기반으로 하는 AIP 잠수함에다가 디젤 축전지는
리튬 이온 전지로 맞습니다. 가겠다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납축 전지보다 어떤 면에서 강점이 있냐면은 굉장히 배터리의 충전 시간이 굉장히 오래되죠. 네, 활용 시간도 네, 길죠. 통상 한 3배 이상이라고 그러죠. 작아졌는데 용량 커졌다. 그렇죠. 네. 용량은 이제 엄청 커지고. 약간- 어떤 핸드폰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쉽고. 그러니까 잠수함끼리의 성능 차이는 이제 거의 없거나 있다고 해도 깻잎 한 장 차이. 그래서 디젤 잠수함 중에서는 지금도 최장 시간 잠항을 하고 있는데 잠항 시간이 더 늘어날 걸로 보여지면서 이제 궁금한 것은 바로 도산 안창호 배치 3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도산 안창호 배치 2를 제가 보고서를 얼핏 봤는데 이런 건 뭐 보안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면 전술 잠수함 전력을 조금 늘려야겠다라는 보관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 원래는 배치 2를 3척 건조하려고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더 건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은 배치 3가 뭘로 가느냐에 따라서 바뀌고 또 배치 3가 계획대로 개발이 순조로워지느냐 그 문제고 중요한 건 배치 3는 전혀 다르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치 3의 성능이라든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이제 뭐 변화가 줄 거는 저는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추진 체계. 추진 체계 저 나머지 뭐 또 어뢰도 지금 실었고 탄도 미사일도 실었고 그럼 딱 하나 남은 건 네, 추진 체계. 핵 추진. 그렇죠.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공모함 도입 여부와 함께 핵잠수함 도입 여부는 대한민국 해군과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방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놓칠 수 없는 도입이 된 이후까지도 사실은 논의가 계속돼야 될 떡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핵 추진에 대해서는 핵 추진 관련돼 가지고의 기술은 여러 번 보도 사고도 있었고 네네. 또 계속 인구에 해자되는 맞습니다.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죠. 심도 있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요즘 와서 제가 보기에는 심도 있게 생각이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 키가 두 가지가 좀 있어서 이번 시간은 좀 그걸 이야기해드리는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해요. 그냥 우리 같은 일반적인 밀떡들이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선에서 변화의 조짐이 있다는 뜻인 그렇습니다. 거죠. 이제 그 핵 추진 잠수함이 되려면 결국 결정을 해야 되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 그것이 만약에 길어지면 아까 말씀드렸듯 전술 잠수함 그러니까 장보고 3 배치 2 안창호함 이후의 것이 지금 건조가 되는데 그 전술 잠수함이 만약에 정책 결정이 늦어진다면 3척에서 6척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6척이 될지 뭐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플랜이 3척 그다음에 그 이후에 핵 추진으로 3척 아니면 그게 안 되면 그냥 이걸로 6척. 그렇죠. 이거를 이제 발전시킨 그런 수직 발사관이 벌써 6개에서 늘어나지 않습니까? 배치 2에는. 네네. 그런데 이제 배치 3로 간 것이 핵 추진일 가능성이 가장 짙은데 핵 추진이 만약에 정책 결정이 안 된다면은 개량 버전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핵 추진으로 가려는 조짐이 보이는 것이 기반 기술은 여러 군데서 미리 개발해 놨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했는데 결정적인 게 두 가지가 제 눈에 좀 보여서 하나는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용융형 원자로라고 그러죠. 용융형 원자로. 네. 소형 원자로예요. 농축도 20% 이하의 소형 원자로인데 이것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고 지금 뭐 그럴 기술이 다 있는 거예요. 그 20% 다른 뭐 핵 추진 잠수함을 갖고 있는 국가, 특히 이제 5개 국가, 이 국가의 잠수함들은 90% 이상의 농축도를 가진 원자로, 커다란 원자로를 쓰지만 우리는 20%를 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많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상당 기간 잠항을 할 수가 있고 뭐 아예 그 이론적으로는 10년 이상 그냥 떠 있을 수가 있죠. 그들은 뭐 30년이지만 그렇죠. 우리는 10년 이상 그냥 있을 수가 있고 보급만 된다면. 네. 근데 이제 실질 작전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그리고 또 하나가 거기 핵 폐기물이 문제가 그렇죠. 있었어요. 항상. 네. 뭐 강대국은 그것에 대한 뭐 신경을 쓰지 않겠지만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용융형 원자로 그 소형 원자로는 이 부분이 거의 해결이 돼 간다. 폐기물 재처리 폐기물이 굉장히 적게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런 점을 그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의 조짐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디젤 잠수함에서도 나는 추진 전동기가 있어요. 네. 맨 끝에 우리가 흔히 이제 디젤 잠수함 하면은 디젤 발전기가
직접적으로 프로펠러 스크류에 스크류에 연결돼가지고 구동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 드실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죠. 그 축전지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뭐 리튬 이온 전지도 이야기하고 배터리, 흔히 말하는 배터리를 이야기했잖아요. 배터리가 디젤 잠수함에 곳곳에 있습니다. 함수 부분에도 있고 함 중간에도 있고 함미에도 있는데 이러한 배터리 납축전지가 됐든 아니면 리튬 이온 전지가 됐든 발전은 전기를 생산하는데 전기 에너지만을 생산해요. 그것을 축전지에 담았다가 그 축전지가 스크류에 그렇죠. 추진 전동기를 돌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모터죠. 추진 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모터를 돌려서 그 힘으로 가는 거예요. 추진할 수 있어요. 추진할 수 생각보다 있는 거예요. 복잡하네요. 이게. 복잡한 거죠. 다만 그렇기 때문에 핵 잠수함보다 조용한 거죠. 기본 상당히 방식은 이게 조용하죠. 어떻게 보면 2차 대전 때 유보트에서부터 뭐 그렇게 내려오는 흘러내려온 방식이죠. 방식이죠. 네. 그래서 이제 림팩 네. 우리나라가 안 들키고 정숙성은 뭐 디젤 잠수함이 원자력 잠수함보다 압도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특정 장소에서 미리 디젤 잠수함 매복해서 이렇게 깊이 잠항해 있으면 사실 미 해군도 쉽게 찾아내지 못하거든요. 근데 기술력 차이가 있는 게 중국 핵잠수함은 초기에 만든 건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바로 발견됩니다. 바다의 트랙터라는 별명이 있었죠. 그렇죠. 바라의 트랙터 뭐 이렇게 별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도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거는 뭐 옛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핵 잠수함의 이제 단점 중에 하나인데 그런 단점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핵 잠수함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핵 잠수함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 핵 잠수함의 왜 하나의 요인이 되는 그 추진 전동기 얘기를 하다 말았잖아요. 제가 그 추진 전동기는 디젤 잠수함에서 쓰고 다 써요. 근데 그 추진 전동기가 지금 기존의 잠수함의 2배 이상의 추진 전동기를 개발하고 있어요. 이거는 2배 이상 핵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핵추진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그러니까 핵 잠수함으로 갈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이나 문제점도 이미 다 해결된 상태면 어떻게 보면은 결정권자의 결정이 내려지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상황까지 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덱스 가시는 분들이 있고 가실 텐데 한번 잠수함의 내부 구조물을 요즘은 이제 오픈하고 있거든요. 네네. 모형을 통해서 잘 그 추진 기관을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얘기했던 말들이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거기에 디젤 추진이 아니라 핵 추진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용융형 그 소형 원자로를 핵 에너지로 해가지고 계속 무한정 추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보급만 제대로 그렇죠. 된다면 그죠? 예, 승조원들의 먹을 것만 계속해서 보급된다면 오히려 사람을 그 보급해 주는 게 문제지 그런 연료나 그런 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디젤 같은 경우는 제가 다큐멘터리를 최근에 봤는데 빠르면 2, 3일 조금 지나도 한 일주일 이 정도 사이에 한 번씩 올라오더라고요. 물 수면 위로. 그렇습니다. 장보고급 잠수함이라고 그러죠. 우리 초기에 98년부터 이제 완전 이제 해군에서 배치됐던 그 잠수함은 일주일마다 올라와서 스노클링을 해야 돼요. 앞서 김 PD님 얘기하셨던 그런 디젤 발전기를 돌리려면은 무한정 돌릴 수는 없고 그 디젤 발전기에 그 연료를 태우려면은 네.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산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기부료 추진 체계라고 앞서 말씀드렸던 AIP는 그것이 연료가 무한정 뭐 공급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런 수소가 자체적으로 있다. 수소 산소가 자체적으로 있다. 액화 수소 산소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디젤 잠수함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일정 지역에 완전히 부상하는 건 아니지만 수면에 가깝게 이제 부상을 해서 스노클링을 하는 거예요. 스노클이라는 그 장비를 올려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일주일 만에 떠오르게 돼 있고 이제 장보고 2에 가서는 이제 손원일급이라고 네. 하는 거기에 가서는 2주에 한 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장보고 3 도산 안창호급은 3주에 한 번 올라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AIP 추진 체계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핵 추진으로 바뀌면은 이론상으로는 영원히 안 떠올라도 되죠. 우리는 반드시 이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항공모함보다 더 필요해요. 그러나 항공모함 전력을 갖추겠다는 그것 때문에 그 대양 해군 전력을 갖추겠다는 것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항모 전단에서 반드시 따라붙어야 될 게 잠수함이고 그 잠수함을 선두에서 전방에 그렇죠.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핵 추진 잠수함 이하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헌터킬러 능력. 북한의 잠수함들이 점점 고도화되고 결국 탄도미사일을 실은 잠수함이 있으면 그게 디젤이든 아무튼 그들도 어떻게 돼서든 뭐 핵 추진을 갔든 그 잠수함을 헌터킬러 그냥 부두에서부터 추적해서 경멸시키려면 시울프 같은 게 필요하다는 그렇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 추진 잠수함은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북한은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기술력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못 만들 것도 없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핵에 대해서 제한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도 만들면 그들도 만들 수 있다. 왜 우리는 만드는데 그들은 못 만드느냐. 또 어느 국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폄하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인도네시아가 뭐 스텔스 모형의 전투기 모형을 갖다가 이제 요번에 이제 전시했죠. 인도네시아 전시했잖아요. 근데 그걸 굉장히 폄하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이제 좀 뭐랄까 믿음이 안 가서 그렇지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 그들도 다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다만 그럴 가능성이 좀 적다는 거는 확실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는 핵 추진 잠수함으로 가려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 분야에서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것들을 소개시켜드려 봤고요. 우리 이제는 현실화돼가고 있는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앞으로에 필요한 것은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응원인 거죠. 맞습니다. 이제 그쪽 응원과 방향으로 관심입니다. 관심을 가져보고 그렇게 목소리를 내시고 그렇죠. 힘을 모아주신다면 좀 더 빨리 대한민국 의견과 핵은 댓글 기대하겠습니다. 네, 핵 추진 잠수함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핵 추진 잠수함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